이준석 후보에 대한 평가도 짧게 네. 좀 부탁드리자면.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정말 잘 몰라요. 네,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누구를 잘 알려면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인식해서는 안 되고 예. 많은 얘기를 나눠봐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. 예. 한 번은 좀 만나자 그래서 어느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굉장히 늦게 왔어요. 아, 약속을 늦게 왔어요? 네, 한 한 상당히 예의가 40분, 아니네요. 40분 가까이. 물론 다른 사람이 먼저 와서 있었긴 해나 예. 40분인가 늦었다고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나이 먹은 사람을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다니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저는 또 집이 멀어서 빨리 버스 타고 또 가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앉자마자 참 미안한데 내가 이게 집이 멀어가지고 난 빨리 가야 되겠다고 미안하다 나중에 보자. 그래서 얘기는 못하고 그냥 집으로 간 기억이 있습니다. 인상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겠는데요. 아마 그것 때문에 제가 무슨 인상 나쁘게 갖는 건 아니고요. 저도 18일날 그 TV 토론 보면서 이준석 후보가 이거 4명 중에서 가장 젊은데 그 딱 논리적이고 참신한 거보다는 너무 좀 무례하고 약간 좀 꼰대스러운 그런 모습이 있다.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. 앞으로 정치적으로 성공하려면 그거 굉장히 고쳐야 될 겁니다. 많은 사람한테 나쁜 인상을 주거든요. 그거 왜 그래요? 이 위원장님은 오랫동안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전신이 한나라당에도 계셨고 그쪽에 몸 담으셨는데 지금 국민의힘 이렇게 보시면은 왜 이렇게 이런 처지까지 이렇게 된 겁니까?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? 국민의힘을 보지 않습니다. 진짜 근데 오늘 진행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제 우문의 현답이 굉장히 많네요. 예. 어떻게 보세요?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됐는지. 자연스러운 거죠. 원래 이랬습니까? 원래? 원래 이랬다고도 볼 수 있는데 원래보다 더 나빠진 거죠. 그러니까 그나마 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당을 끌고 가는 리더십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그게 이제 붕괴되다시피 하지 않았어요. 그래서 저 당은 뭔가 황골탈퇴를 하지 않으면 지역 기반에만 의존해 가지고는 존립의 한계가 있을 거다.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정당 정치 그리고 이제 수권 정당으로서의 그 가져야 될 뭐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을 텐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찾기가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. 글쎄요. 지금 100석이 넘게 있는 그래도 정당인데. 안타까운 일이죠. 그 YS 때 청와대 이제 공보수석이라고 그랬죠. 공보수석 했잖아요. 그때 이렇게 보니까 대통령으로서 이제 곧 이제 새 대통령이 뽑히는데 대통령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라고 보십니까? 역시 국정 능력이죠. 그 중에서 특히 경제를 알아야 됩니다. 국정의 기본은 경제일 수밖에 없는 게 민생도 경제고 안보도 경제에 돈 없이 무슨 수로 군사력을 갖습니까? 그렇죠.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경제를 모르면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 양반이 경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 모르니까 예민한 관심이 없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석회의를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다 소관 업무를 보고하잖아요. 근데 이제 경제수석이 보고를 하는데 뭐 한국 경제는 뭐 이면 착륙을 했고 세계가 뭐 찬탄에 맞지 않고 뭐 가까이 리더십에 대해서 뭐 좋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. 그럼 이 양반이 그것도 유심히 안 듣는 것 같아요. 본인의 관심사가 왜냐면 아니고. 그러면 그걸 유심히 들으면 기분 좋은 표정을 지을 텐데 그 무심한 표정을 짓고 계신 거 보면 저 말씀을 잘 안 들으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갈 정도였거든요. 근데 제가 밖에 가서 듣는 경제 전문가들 얘기는 상당히 비관적인 얘기들 많이 해서 제가 하루는 경제 수석회의 끝난 다음에 경제 수석을 좀 보자 그랬어요. 그래가지고 내가 밖에 나가서 듣는 건 다 어두운 걱정스러운 전망들을 하는데 당신은 매번 좋다 그러냐? 연착륙했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어느 쪽에 옳은 거예요? 그랬더니 밖에 누굴 만나냐 그러더라고요. 불쾌한 어투로. 그래서 언론기관의 경제 쪽 기자, 언론인들. 그다음에 경제연구소 사람들 만났다 했더니 그런 사람들 만나니까 그렇죠. 그게 무슨 뜻이냐? 그랬더니 윤수석도 기자 출신이지만 언론 기자가 뭐 정부가 하는 거 잘 된다고 쓰는 거 봤어요?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그다음에 민간 경제연구소 그거 다 정부에서 뭐 돈을 더 얻어가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는 이런 식이에요. 그 얘기가 안 되더라고요.
그럼 그쪽은 또 경제 전문가니까 제가 뭐 거기다 반론할 처지도 아니고 그래서 말았거든요. 그래서 나중에 다시 또 언론사하고 민간 경제연구소 있는 분 만나가지고 또 똑같이 그 얘기를 해봤어요. 우리 경제수석이 이렇게 반론을 얘기하던데 그랬더니 아니 무슨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 있냐. 우리가 지표를 보고 얘기하는데 이미 다 동행지표가 선행지표가 있잖아요. 지표를 보고 판단하지 누가 뭐 감으로 하냐. 그때 네. 그 경제수석이 IMF를 일으킨 사람이네요. 뭐 일으킨 건 아니겠지만 김인호 경제수석이었죠. 그렇죠. 전혀 뭐 그걸 예측을 못했죠. 겉으로 뭐 속으로 였었는지 모르겠으나 겉으로 볼 때는 전혀 한국 경제가 이미 연착륙을 했다고 보고를 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. 그래서 대통령 참모는 정직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늘 생각을 했고 지금 댓글 올라온 것 중에 우리 윤여중 위원장께서 이재명 후보를 평가하는 단어는 효율성이군요라는 댓글이 있어요. 지금의 리더십은 이제 크게 나누면 도덕성과 효율성을 두 개 요소로 꼽는데 지금 현재 나라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에 망가진 경제 때문에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이 경제예요.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면 이재명 후보가 그래도 효율적으로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문제의식이 있다고 저는 본다는 뜻이죠. 그렇군요. 그럼 위원장이 보실 때는 이재명 후보는 경제를 그래도 잘 아는 정치인이다. 그렇죠. 왜냐하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적으로 그분의 경제 능력을 평가할 수는 없으나 경제에 대해서 정치인 출신치고는 상당히 많이 알고 또 광역단체장을 해봤잖아요. 민생이 뭔지도 알고 그래서 상당히 실질적으로 한국 경제를 다룰 거다.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. 그렇군요. 자, 저희 뉴스다이브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오늘 민주당 윤여준 총괄 상임선대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.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 선거 시즌의 마무리는 왜 민주당입니까? 왜 이재명입니까? 이걸 질문하게 돼 있거든요. 아니 현재 뭐 그게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? 아니 그러니까 질문을 하게끔 돼 있다니까요. 그러니까 왜 이재명 대통령이 돼야 하는 겁니까 지금? 아니 지금 보면 가장 효율적인 리더십 아니에요? 더 능가할 만한 리더십이 지금 있습니까? 그러니까 장에 나와 있는 물건 중에 지금 최상품이다. 최상품이죠. 뭐 다른 질문을 못 하겠어요. 계속 뭐 이유가 있습니까라고 하는데.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서는 가장 경제를 잘 알고 그렇죠. 위기에 처한 이게 대한민국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효율적으로 효율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다.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시간이 지금 댓글에는 한겨레 TV 오늘 너무 품격 있다라는 댓글들도 보이는데 위원장님 워낙 품격이 있으시니까 끝으로 그거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. 뭐 어찌 됐건 지금 민주당의 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러니까 유권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도 있으실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. 되게 흔히 국가 지도자를 우리가 평가할 때 도덕성과 효율성을 나눠서 보는데 둘 다 중요하죠. 그러나 지금의 경중을 따진다면 지금은 효율성이 훨씬 중요하다. 왜냐하면 국정이 너무 망가졌기 때문에. 그런 의미에서 선택을 해달라. 전 이재명 후보를 그 면에서 능가할 사람은 현재로서는 없다. 알겠습니다. 자 오늘 뉴스다이브 함께했던 찬스 인터뷰 윤여준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이셨습니다.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우리 박성태 기자도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 뉴스다이브도 여기서 인사드리죠. 저희도 마무리하면서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